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조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턴대학 뇌인지과학부의 조재원 교수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신경과학 분야 중에서도 전기생리학과, 그다음에 행동 실험을 하는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로는 통증, 학습, 기억, 그다음에 신경 조절, 스트레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그 방법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과 행동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부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학부 뇌인지과학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운이 좋게도 기회가 닿아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학년 과목들을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감각과 지각, 이제 응용에서는 사회신경과학, 소셜 뉴럴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인지과학이죠. 인지과학이라는 그 개론 형태의 인지과학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실험 실습, 그런 이제 전기생리학과 관련된 이제 전기 신호, 신경 신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과목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뇌인지과학에서는 해부학이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그걸 안 듣고 들어온 학생들도 많고 또 탁과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안 들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중복되게 또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들 뇌인지 기초는 다들 들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경해부학. 네. 좀 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실험실에서는 연구 주제로는 통증, 그 다음에 기억과 학습과 기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기생리학을 하기 때문에 전기생리학은 주로 이제 액션 포텐셜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신경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뉴로 마듈레이션, 뉴로 스티뮬레이션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대부분 그렇듯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요. 사실 2학년 때, 학부 2학년 때 제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그 안에서 그 전기생리학 하는 모습을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액션 포텐셜을 잰다는 설명이 있어서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신경과학이나 뇌인지과학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4학년 때 유학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3D 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연구 분야 중에서 근데 하다 보니까는 재미도 있고 기초잖아요. 기초에서 우리 뇌의 그 일종의 펀더멘탈을 다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저희 실험은 이제 액션 포텐셜, 그러니까 파이링 패턴을 가지고 행동과 관련을 시켜서 보는 거거든요.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나 보는 건데 그게 액션 포텐셜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오와 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로 얘기를 하자면은 컴퓨터 언어에 0, 1, 0, 1 그 기계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고 싶었던 거는 굉장히 거기서 어떤 패턴을 읽고 어떤 신경 세포들 간에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면은 우리가 뉴로 마듈레이션 할 때도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USB를 꽂아서 막 이렇게 기억을 전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 뇌 기능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전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져요. 지금도 벌써 몇십 년을 해도 궁금한 게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원래 알고 싶었던 거 근처에도 못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여튼 그런 거를 뭐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이 되는 걸 보면 좋겠어요.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것도 전부 다 뇌 신경 신호를 받아서 그것들을 어떤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신호의 활동 패턴, 어떤 특정한 행동과 관련된 행동 패턴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언어? 네. 코드? 네. 코드 같은 걸 알면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렇죠? 물론 지금도 뭐 뉴럴링크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전공을 택한 것이 어떤 뭐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시작을 했을 텐데, 실제로 겉에서 보면 되게 쉬워 보이고 뭐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지만은, 사실 연구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좌절의 연속이에요. 보통은 좌절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공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나 뭐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립적으로 어떤 분야를 개척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어떤 특정한 분야를 계속해서 뭐 전공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보다는 본인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충족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취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사업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뇌인지과학 같은 경우에는 세부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통해서 같이 융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뇌인지과학이라는 게 시작부터 굉장히 개척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셋업되어 있는 그런 전공이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상황도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접근할 수가 있다, 모든 진로로 다 갈 수 있다가 이제 뇌인지과학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엑스트라로 자기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복수 전공이라든가. 좀 옛날 세대니까는 그때는 다른 게 없고 그냥 계속해서 집중이 안 돼도 계속해서 붙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뭐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은 세틀다운 돼서 집중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해왔고, 어웨이크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빈 윌리엄스하고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건데 1990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락킨 신드롬 가진 환자하고 그 환자를 하여튼 깨워내려는 그런 의사하고의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뭐 도파민 합성과 관련된 그런, 도파민이 아니지 L도파 정보체죠. 그거에 대한 그 히스토리도 나오고 굉장히 그것도 감동적인 영화고요. 대부분 다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인사이드 아웃, 그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재미있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트랜센던트라고 그러나, 트랜센던트라고 왜 그 의식을 컴퓨터에다 이식을 해서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뭐 얘기하는 좀 무서운 영화죠. 그 다음에 많아요. 뭐 메멘토, 메멘토라는 영화도 알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뭐라 그럴까, 쾌적하고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My 51st Date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게 드루 베리모어하고 아담 샌들러인가 뭐 이렇게 나온 거. 그것도 해서 2000년대 초반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기억상실증과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 그 여자가 이제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그 여자랑
사귀기 위해서 어떤 남자가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매일 기억이 리셋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50번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게 첫 번째 데이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번에 뭐 한국 제목이 50번에 첫 키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끝에가. 그래서 그거는 꼭 강추하고 싶어요. 극아이예요. 극아이. INFP. 알겠지만은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1호. 지금 이제 2호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큰 장점은 뭐라 그럴까 좀 자율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강제로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스스로의 앞날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짜여진 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뭐 커리큘럼에 따라서 나중에 뭐 자격증 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독립적으로 그런 것들을 융합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냐,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싶은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거라고 봐요. 나를 알기 위한 학문이다. 공부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내가 이걸 한 것도 내가 지금 학습과 기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플레이셀 하는 거 알죠? 장소세포. 그거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길치예요. 길치를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지? 지도도 잘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건가? 딴 사람은 잘 찾는데. 그런 동기에서 사실 이 분야를 맨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히포캠퍼스, 장소세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다 보면은 다 이게 카르마가 있어요. 카르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네, 지금까지 뉴로타임즈 인터뷰 시리즈 조재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인터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